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올라온 거 간단하게만 코멘트 드리고 갈게요. 향후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는 이 의견이 공식 입장이다. 미국의 선박, 화물 그리고 관련된 대상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미국이 보유하고 통제하고 있는 이란 자금으로 배상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에서 무슨 일이 나서 지금 배상할 일이 있으면 동결하고 있는 이란 자금으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강경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함께 좀 더 이상 보도록. 공격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네, 너희 공격하면 네 너희 돈 나가는 돈으로. 거야. 뭐 이런 그러니까 결국은 확전하고 싶지 않다는 거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걱정은 되나 트럼프는 결국은 타코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근데 이걸 트럼프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은 이상 이걸 확신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네. 어쨌거나 저는 이거 오히려 지금 유가가 여기서 한 110불 뭐 이렇게까지 더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금리가 좀만 더 뛰면 바로 타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만 이것도 타코라고 느끼는 건 아닌가요? 이 정도도 타코 아닐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어쨌든 이란 이슈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종목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인텔 실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좋았습니다. 미국이 투자를 제대로 했네라는 생각도 들고 반면에 지금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너네 인텔 가서 줄 서 이렇게 미국 행정부가 이야기해서인지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간 실적은 좋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말씀 주신 대로 다행이죠. 네. 미국 정부 입장에서 그렇고 인텔 주주들 입장에서도 다행이고 CPU 쇼티지가 확실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만 아마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수율이 어떻게 나올지를 그러니까 이게 뭐 복불복으로 어떤 걸 이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차를 고르는데 이게 반반되는 뭐 이런 그런 차들 있잖아요. 그런 거 고르듯이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어쨌거나 그 지금 상황 자체는 확실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AI 하드웨어들 전반에 있어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환경이 열려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 회사들하고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완전히 걸어 닫을 생각이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9월 달에 또 시진핑이 미국으로 온다고. 날아오기를 또 바라고 있잖아요. 네. 사실은 그때 뭔가를 좀 잘 마무리해서 11월 이 중간 선거에 빵 한번 그 지지율 상승 뭐 이걸 이제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특정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는 정말로 위험한 거 아니면 미국이 생각하기에 중국과의 관계는 계속 좀 스무스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에 한 반대 수혜 뭐 이런 거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CPU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고 실제로 그 때문에 인텔 같은 경우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애프터에서 딱 실적 발표하자마자 한 최고 14% 정도까지 올랐었는데 지금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애프터마켓에서의 상승폭이 좀 줄어든 것은 아쉽습니다. 현재 애프터에서는 1.4%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인텔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찝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빅테크의 실적을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구글 알파벳의 실적도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클라우드에 투자해서 클라우드로 돈 버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하겠지만 자꾸 악재를 찾고 싶어 하는 시장인 것 같아요. 너네 영업현금 흐름 안 좋잖아. 프리캐시플로우 안 좋잖아. 이거를 지금 잣대로 들이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 반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이 투자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면 기다릴 수 있고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거꾸로 야 이거 너무 과한 투자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저건 너무 무리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이번에 사실은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은 정말로 경이롭죠. 80%. 예, 그러니까 지난 분기가 60%대였는데 그것만 똑같이 나와도 다행이다라고 전 속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로 그건 서프라이즈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걸 한 20%포인트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건 대단한 숫자를 낸 거다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걸 내기 위해서 그게 아마 한 250억 달러인가 매출이 뭐 그 정도 됐는데 지금 투자를 450억 달러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50억 달러 벌려고 450억 달러를 투자를 내 네. 이게 말이 돼라고 이제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시장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빠졌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지속 가능하냐 여부. 이게 왜냐면 이제 이게 구글이 상장을 2006년인가 했는데 네. 2004년에 했군요. 2004년에 했는데 20 몇 년 만에
분기로 처음으로 지금 이게 마이너스 캐시플로우거든요. 이게 그렇군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게 자주 있었던 일인 것 같지만 테슬라는 자주 있었는데 테슬라는 2년 만에 이게 다시 왔습니다. 마이너스가. 근데 이렇게 구글을 비롯하면서 근데 사실 이들이 마이너스 캐시플로우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거든요. 이전까지는. 그렇죠. 예, 투자는 거의 크지 않았고 매출이 거의 그냥 흙 파서 장사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들 좀 당황하고 있긴 한데 어쨌거나 지금 그러니까 뭐 굳이 제가 이제 긍정적인 차원을 찾자면 오라클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지금 그 CDS 스프레드가 올라가긴 하는데 그래도 견딜 만한 그러니까 2022년대 피크 정도 수준까지만 올라와 있습니다. 오라클은 2008년도 금융위기 수준까지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표현 좀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망하는 차트인데라고. 그래서 채권 부도나는 차트인데라고 얘기할 정도로. 근데 이게 채권 시장은 그렇게 이제 느끼고 있는 거예요. 느끼죠. 예. 오라클은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은 이거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어음 돌아오면 어음 못 막는 이제 이런 사태 벌어질 수 있는 오라클은 거기까지 몰려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다행스러운 건 거기가 지금 약속해 있는 그 소위 매출 그러니까 캐펙스 규모는 좀 작습니다. 상대적으로. 올해가 700억 달러, 내년에 10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나머지들이 다 2000억 달러이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조금 무너져도 나머지한테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구글을 비롯한 그 정통 그 M4 하이퍼스케일러들한테 돈을 빌려줄 때 좀 더 깐깐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도 이제 요즘에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 게 구글 가보시면 이제 이런 거 찾아보면 구글의 이제 본드 일드 뭐 아마존 본드 일드 이렇게 치면은 네. 걔네들 5년짜리부터 20년짜리 한국 30년짜리 본딜드들 나옵니다. 그걸 체크를 조금씩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 만약 그것이 본격적으로 슈팅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냉정해 보면 우리 반도체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지만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금리 걱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점을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장이 좋으면 야, 쟤네 돈 벌려고 투자한대. 우리 가자라고 하면서 빅테크든 메모리든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사실 지금 그런 상황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국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 좀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돈을 벌 건 보여요. 근데 돈을 쓰는 저 친구들이 좀 힘들어질 수 있대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소위 일단 상승 레벨을 낮춰서 봐야 되겠죠. 이전에 보는 뷰하고 지금의 보는 뷰가 상반기에 우리가 봤던 메모리의 업황과 하반기에 보는 메모리 업황의 소위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 그것이 이제 약화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 장기 계약이니까 했으니까 뭐가 문제 있어 하는데 냉정해 보면 그건 순진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지금 구글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장기 계약인데 구글이 너무 어려워져갖고 야 좀 깎아줘 그랬더니 뭔 소리야 장기 계약했잖아 돈 다 내. 그럼 구글이 망할 때까지 그 돈을 내면 그걸로 장사하고 끝낼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거 경험상 장기 계약은 있었습니다. 근데 통상 그런 상황이 되면 걷어들입니다, 사실은. 네.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서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그렇게 놓고 보면 너무 장기 계약에 우리가 이제 프리미엄을 주긴 했지만 그걸 너무 믿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좀 기대 수준을 이제 좀 낮추고 뭐랄까요. 항상 좀 그러니까 대응하는 자세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이것은 뭐 엄청난 이게 이제 장기 사이클이고 이것은 뭐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된다. 세상에 무조건이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돈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버젯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면 반도체 비중을 적정한 수준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많이 빠졌으니까 다시 대박 내려고 몰빵해야 돼는 늘 우리가 상반기에 한번 그렇게 겪었으면 네. 예, 우리도 이제 뭔가 교훈을 얻어야 되지 그럼요. 않겠습니까? 그럼요. 꼭 그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반기가 사실 역대 증시 역사에서도 없었던 일에 가깝잖아요. 그걸 딱 경험하고 나니까 왜 더 안 올라? 왜 더 안 올라? 자꾸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더 시계열을 길게 보고 조금 더 현실을 보고 그렇게 투자를 해야 아마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전에는 천장에다가 내 시선을 붙여도 별로 상관이 없었는데 그런 시기는 약간 지난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